이거 말 그대로 투명 케이스입니다. 이야, 근데 3,000원 가격에 이런 디테일까지 다 들어가 있으면은 실제로 제가 4개월 동안 중에서도 한 70% 이상은 이 제품을 썼던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처음 사면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케이스 뭐 사지? 요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쿠팡에서 순위권에 있던 맥세이프 케이스, 그 중에서도 투명으로 된 것들, 이것들 전부 다 구매해서 비교해봤어요. 이 중에서 어떤 제품들은 추천하는지, 어떤 제품들은 추천하지 않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릴 겁니다. 거기다 눈에 띄는 거는 최근에 다이소에서도 아이폰 17용 맥세이프 케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도 전부 다 비교해드릴게요. 사실 여기 보이는 이 친구들은 아이폰 17 시리즈가 나왔을 때 쿠팡에 순위권에 있던 제품들을 전부 다 구매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기간이 이제 몇 달이 되는 것도 있고, 그때 비교했을 때 탈락해서 창고행으로 박혀있던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제품들 특징을 살펴보면서 나한테 맞는 아이폰 맥세이프 케이스, 요것들 건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비추천템부터 가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친구입니다. 지금 제 채널에서 쇼츠에서도 170만 뷰였나? 그 정도를 기록한 친구인데 바로 애플의 아이폰 17 프로용 투명 맥세이프 케이스예요. 하지만 불투명을 곁들인, 이거 말 그대로 투명 케이스입니다. 제목에는 투명이라 나와 있어요. 하지만 투명하지 않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애플 정품 케이스야 워낙 퀄리티는 괜찮은 걸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이걸 비추천하는 거는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당연히 불투명하다. 아니, 투명 케이스를 쓴 이유가 뒤에 있는 색깔을 그대로 최대한 보이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화이트가 되면은 뭔가 펭귄 같죠? 그나마 실버 색상의 경우에는 화이트 톤으로 비슷하니까 그나마 봐줄만 한데, 야, 이 딥블루에다 쓰니까 요거는 그냥 펭귄 같아요. 물론 이번에는 아예 카메라 섬이 크게 확장돼가지고 밑에 있는 부분 중앙 부분에 로고가 들어가기 위해서 따로 파티션을 구분을 했죠. 아마 그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요게 투명 케이스에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케이스를 씌웠을 때 하단 부분이 제대로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 하단 부분이 이렇게 막혀 있어서 거의 다 보호가 되지만, 이 정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하단 부분이 열려 있어서 이쪽으로 잘못 찍히게 되면 보호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 가격이죠. 너무 비싸요. 물론 만듦새 같은 걸 따져봤을 때는 굉장히 퀄리티가 좋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투명 케이스에서 원하는 거는 무엇보다 가성비도 있죠. 사실 디자인만 보고 간다면은 뭐 케이스티바이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건드릴 수 있는 가격대예요. 그리고 짜잘한 이유를 더 찾아보자면, 이 옆면은 TPU 소재로 알고 있는데 이건 실제로 제 와이프가 아이폰 17 시리즈를 처음 구매했을 때부터 착용하고 썼던 제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긁힘이나 깨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옆면이 그래도 TPU 소재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금이 가 있어요. 그만큼 단단하긴 하지만 좀 스크래치도 잘 생기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 꼈을 때만 만족도가 좀 있는 제품이고, 사용하면서는 조금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추천하는 거는 요 로렌텍 제품이에요. 사실 이 친구는 비추천까지는 아니었는데 대안이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구매했을 때도 7,000원대였는데 최근까지도 찾아보니까 7,300원 정도에 팔리고 있더라고요. 측면은 유연한 TPU 소재로 되어 있고 후면은 PC 소재로 되어 있어서 가장 무난한 하이브리드 형태인데, 사실 그 전까지는 가성비 측면에서는 전 1위라고 뽑았어요. 버튼감도 눌리는 게 굉장히 괜찮고, 사실 전반적으로 이 가격대에서는 깔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하지만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다이소에 비해서 가성비가 밀렸기 때문에 이 친구는 지금은 비추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비추천템은 요 신지모루 에어로핏입니다. 이 친구는 TPU와 PC로 합쳐진 하이브리드 소재가 아니라 풀 PC 케이스거든요. 풀 PC 아니면 뭐 TPU. 이게 뭐냐면, TPU라는 거는 쉽게 생각해서 우리 옛날에 젤리 케이스, 요걸 생각하시면 돼요. 말랑말랑하지만 좀 황변 현상, 그러니까 좀 색깔이 누렇게 변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걸 말하고요. PC 소재의 경우에는 이렇게 굉장히 단단한, 말랑말랑하지 않은 이런 소재지만 굉장히 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얇은 걸 원하는 분들은 풀 PC 소재 케이스를 찾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얇은 두께, 이런 것만 본다면 사실 신지모루 에어로핏이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지만, 이런 버튼 디테일 이런 걸 봤을 때 대칭이 안 맞거든요. 그리고 하단 부분도 이렇게 일직선으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예쁜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렇다 보니까 디자인적인 요소로서는 약간 아쉽다, 이 정도의 생각이 들어요. 풀PC 소재에서는 전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두께랑 디자인,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보호
보호력 같은 경우에는 PC 소재에서는 그렇게 크게 원하는 부분은 아니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있다가 더 좋은 대안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은 비추천템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요 RRE 제품이에요. 요거는 PC 소재랑 TPU 소재 요 두 가지가 합쳐진 건데, 옆면에 TPU 소재로 되어 있는 부분은 좀 강력한 그런 소재로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완전 말랑말랑한 형태는 아닙니다.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긴 해요. 가격대도 10,000원 중반대라서 정말 무난한 선택지긴 하지만 요것도 대체재가 있고, 무엇보다 아쉬웠던 거는 요 카메라 컨트롤 부분, 이 부분이 좀 많이 깊게 파여져 있어요. 물론 이거를 자주 사용할 일까지는 없었지만 그래도 필요할 때 꽤나 요긴하게 쓰인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의 깊이감이 상당히 깊어가지고 버튼을 누르기가 꽤나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거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요것도 지금은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마지막 비추천템, 요거는 신즈모르의 에어쿨러입니다. 2배 자력 맥세이프 케이스인데, 이 2배 자력이라는 게 옛날에는 굉장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 와서는 좀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면 이 맥세이프라는 거를 우리가 보통 딱 부착을 해가지고 촬영용으로만 쓴다, 그런 경우에는 강하면 강할수록 좋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에서는 좀 불편한 요소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맥세이프 충전기라던가 아니면은 뭐 차량용 맥세이프 거치대 이런 데에 부착을 할 때는 적당하게 떼어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자력이 너무 강해서 다 딸려와 버리니까 오히려 불편하게 바뀌는 그런 단점으로도 작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점을 제외하고는 이 신즈모로 에어쿨러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만족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가격대도 17,000원이라서 케이스 퀄리티에 비해서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이 들진 않고요. 옆면이 TPU 소재인데 아까 전 RR이랑 좀 다르게 이거는 약간 곡면을 잘 처리한 건지 카메라 컨트롤 부분도 엄청 부담스럽게 들어가 있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강화유리랑 같이 사용했을 때 옆면에 이 스와이프 하는 느낌, 이것도 일체감이 굉장히 좋았고요. 저 개인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이 정도만큼의 자력은 좀 불편한 상황이었어서 그래서 비추천하는 거지, 만약에 이게 감당이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비추천 5개가 넘어갔고 가장 추천하는 3가지. 우선 첫 번째로 가성비 영역에서는 요 다이소의 맥세이프 케이스예요. 얼마 전에 다이소를 가보니까 요 친구가 출시를 했는데 3,000원밖에 안 합니다. 후면은 PC 소재, 그리고 측면은 TPU 소재가 들어갔는데요. 아무래도 가격대가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이 옆면 TPU 소재에서는 황변을 막아주는 코팅 처리가 따로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제 개인적인 뇌피셜로 추측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마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좀 황변 현상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중요한 게 3,000원이다. 그냥 황변이 됐다? 바꾸면 돼요. 요즘에 웬만한 것들 적당한 퀄리티 있는 것들 챙기면 한 10,000원 초중반대 요 정도면 괜찮은 거 찾거든요. 그것들 한 개 살 가격으로 요걸 4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변했다? 좀 깔끔하게 유지하고 싶다? 그럼 하나 사면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요 카메라 컨트롤 부분, 이 부분도 부담스럽지 않게 잘 파놨고, 버튼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무난무난한 버튼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너 부분 보면은 에어 범퍼도 살짝 들어가 있어가지고 충격 보호에도 약간 신경을 쓴 모습이에요. 이야, 근데 3,000원 가격에 이런 디테일까지 다 들어가 있으면은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반길 수밖에 없죠. 자력 같은 경우에도 애플 맥세이프 정품 케이스보다 더 괜찮았거든요. 그냥 무난무난한 정도? 사실 애플 정품 케이스가 조금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만족스러운데, 다만 디자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거는 요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 이거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든 건지 모르겠다, 약간 에러다. 막혀 있더라도 요 위에 요 원형 안에 있는 부분, 요 부분만 삭제했어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외적으로는 사실 깔 게 없다. 그래서 가성비 1등은 다이소 맥세이프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추천드릴 거는 바로 풀 PC 소재. 그러니까 나는 얇은 거를 고집하겠다 하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예요. 요건 빅소의 레빅 스킨인데 이 친구도 좀 사용감이 있죠. 제가 얇은 걸 쓰고 싶다 할 때 메인으로 썼습니다. 아까 전에 얇은 것 중에서 비추천했던 요 신지모로 에어로핏, 요거랑 비교해서 다른 점은 버튼부의 디자인이 대칭이 맞는다는 점이고요. 거기다가 카메라 부분이 풀 커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이 조금 더 안정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거는 요거는 강화유리 요 빅소 레빅 스킨 요걸 같이 썼을 때 이 옆면에서의 굴곡이 이 손끝에서 하나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와이프 동작을 했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컸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이 코너 부분, 이쪽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약간 열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연치 않게 이쪽 끝으로 떨어졌을 때는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거기에다가 좀 단단한 PC 소재가 되어 있는데 이 카메라 부분이 풀커버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벗겨질 때 뭔가 부러질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이 케이스를 바꿔 씌워서 그렇지만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번 씌워 놓으면 거의 뺄 일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치명적인 단점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얇은 걸 원한다, 그리고 나는 변색이 없는 걸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보호력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요 슈피겐에서 나온 에어스킨 하이브리드예요. 요거는 제가 글씨에서 보여드렸듯이 가장 사용감이 높은 그런 제품이었는데, 실제로 제가 4개월 동안 중에서도 한 70% 이상은 이 제품을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메인으로 썼던 이유는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후면은 PC 소재에 측면은 약간 말랑말랑한 하이브리드 소재라서 가장 무난무난하게 쓸 수 있다, 보호력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죠. 그런 점이 만족스러웠고요. 무엇보다 이 버튼감, 와, 요거를 저는 애플 정품 이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말랑말랑하게 들어가서 생폰을 누를 때랑 크게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애플 정품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요 카메라 컨트롤 부분이 막혀있는 소재인데, 이 부분 터치 민감도를 잘 조절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 뒤에 카메라 부분이 풀커버가 된다는 점, 이 부분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메라 홀 부분,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스크래치로부터 보호를 기대할 수 있겠다, 이런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충전 단자 부분, 이쪽도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뚫려 있어서 일반적인 충전 케이블도 당연히 가능하고, 사각형으로 된 거 좀 뚱뚱한 케이블까지도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가 가장 좋냐? 요렇게 꼽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비추천했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아, 요것도 아니고요. 본인 목적에 맞는 거를 타겟팅하면 됩니다. 제가 비추천했지만 가장 강력한 자력이 필요하다 하면은 이 친구 사용하면 되고요. 사실 맥세이프 케이스다 보니까 이런 자력 측정치를 통해서 전부 다 비교를 했었는데, 이 2가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거의 실생활에서 큰 차이까지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이 신즈모로 에어클로 2배 자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강했고, 애플 정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약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전부 소개해드렸던 거는 전부 다 무난무난하게 쓸 수 있는 정도의 자력이었습니다. 나는 가성비 1등이 필요하다 하면은 다이소 케이스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변색 없는 PC 소재 중에서 괜찮은 거 쓰고 싶다 하면은 요거 쓰시면 되고요. 난 가장 무난무난하게 쓰고 싶다 하면은 요 슈피겐 아니면 RRE 제품, 요 2가지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슈피겐 같은 경우에는 2만원대라서 가성비가 그렇게 좋다, 요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몇천원 차이로 요 카메라 쪽 부분까지 풀 커버를 하고 싶다 하면은 요 슈피겐 추천드릴 수 있고요. 아니다, 나는 조금 더 가성비로 가고 싶다 하시면은 RRE 제품 선택해도 후회는 없을 거예요. 자, 최대한 제 장기 사용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댓글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